네, 천명입니다. 오늘은 병화일간의 갑진년 경호월 6월이죠. 월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병화일간의 기본 성향, 그리고 학업운, 연애운, 직업운, 사업운도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취업운이랑 재물운이랑 개운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호월이 언제냐, 이게 백마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오화가 말이니까 경금은 흰색이고 백마의 달이라고 하는데, 이게 절기로는 망종부터 소석까지고요. 그리고 2024년 6월 6일부터 7월 6일까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일단 병화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병화는 물상으로 태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빛과 열을 구분을 좀 해야 돼요. 병화는 빛에 해당되죠. 말 그대로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힘입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처럼 이게 엄청난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간지예요. 병화일간 대부분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밝고요, 명랑하고요, 숨김이 없고 솔직하고 열정이 넘치고 자신감도 높습니다. 병화일간 분들이 대체적으로 인사 잘 안 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의를 중요시해요. 방송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인사하는 걸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서열, 위계질서, 그게 병화의 특징입니다. 예의를 중요시하고요, 그래서 인사성도 밝고 뭐에 꽂히면 바로 뛰어듭니다. 열정이 제가 높다고 했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성격이 급하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단점인데요, 쉽게 지칩니다. 이게 병화의 단점이에요. 좀 조급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병화에게 갑진년은 어떤 기운이냐, 편인하고 식신에 해당되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편인은 우리가 끼나 변덕, 그리고 좀 예민함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성이다 보니까 이것도 학문을 뜻하죠. 근데 어떤 학문인가요? 좀 실용성이 있는 학문들, 그리고 이공계 계통의 학문들, 이게 편인하고 좀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타쿠적 자질이 뛰어나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뭐에 꽂히면 파고드는 거죠. 이게 탐닉한다고 하죠. 탐닉. 뭐 레고 같은 거 조립하는 거 좋아하거나 프라모델에 꽂히거나 그런 것들, 남들 잘 안 하는 거에 꽂히면 한도 끝도 없이 그냥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 편인을 옛날에는 정인과 비교해서 좀 부정적으로 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요새는 편인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이게 편인이 병화일간하고 좀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 병화가 제가 열정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편인하고 만나면 안 그래도 병화가 뭐에 꽂히면 뛰어드는 성격이 강한데 편인 간목의 생조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폭발력이 더 커집니다. 편인이 강하게 들어오면 거기에서 끝났는데, 중요한 건 진토, 식신이 같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긍정적이에요. 어떻게 긍정적이냐?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이게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지치기 쉽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정성이 떨어집니다. 스티브 잡스가 병진일주였군요. 맞네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정말 바쁜 삶을 산 사람인데, 어쨌든 이 병화가 진토를 깔고 있으면 상관에 비해서는 조급함이 조금 떨어집니다. 창의력도 되게 빛나고요. 왜? 식신이 뭘 뜻하니까? 느긋함, 편안함, 삶의 여유, 그리고 의식주, 행복을 뜻하는 기운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갑진년 때 편인이 식신을 만나니까 편인 도식되는 거 아니냐 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렇진 않아요. 왜? 갑진이라고 하는 이 간지를 보셔야 되는데, 간목이 가장 사랑하는 간지가 진토라고 했잖아요. 진토는 봄에 논에 물이 가득 차 있는 형상이거든요. 간목이 가장 좋아합니다. 목이 토를 만나면 목극토를 한다고 하는데 갑진년 때는 해당되지 않아요. 간목은 목극토보다는 거의 상생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편인 도식으로 보면 안 되고요. 간목이 병화를 생주해 주는데 이 병화가 다시 진토로 설리가 되니까 편인하고 식신의 장점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병화일간인데 갑진년을 만난다? 그러면 일단 자기 분야에서 성과가 두드러진다, 그리고 순조롭다, 여유가 넘친다,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호월로 한번 넘어갈게요. 경호월은 병화에게 편재, 그리고 겁재에 해당합니다. 편재는 사회적인 네트워크잖아요. 그리고 재물을 뜻하기도 하죠. 편재를 만나면 보통 활동 반경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활동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과 관련된 힘인 만큼 실제로 재테크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 편재가 들어오니까 단순하게 재테크에 관심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겁재가 같이 들어오는 거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와 겁재가 같이 들어온다는 거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겁재가 들어오다 보니까 경호월 때 좀 일확천금에 대한 욕망? 뭔가 목표한 걸 이루기 위해 좀 부지런하게 움직이려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제가 진토 식신도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치지 않는다. 갑신년에 이 진토 식신을 보면요, 오화의 기운을 되게 아름답게 설계해요. 이게 막 X자로 꺾여가지고 생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위아래나 오른쪽 왼쪽으로 생조되는 게 더 강하거든요. 근데 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X자로 보면 안 되긴 하는데 기운의 상생 상극이 세운과 월운 안에서도 이루어지긴 합니다. 어쨌든 오화가 이 진토의 기운을 아름답게 설계하는 건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겁재는 형제나 자매나 동료를 뜻하죠. 그런데 비견하고 다르다면 여기에 경쟁 코드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투쟁성이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병화가 일지에 오화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오화 안에 지장간이 뭘로 되어 있죠? 병화, 기토, 정화로 되어 있죠. 이 기토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관 때문에 병화가 오화를 만나면 폭발력이 높아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병화일간인데 가장 폭발력이 뛰어난 일주가 병호일주죠. 지지에 왕지를 깔았으니까. 근데 이때 편제가 함께 오니까 경호할 때 움직이는 것만큼 성과가 따라온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또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업운, 연애운, 사업운, 직장운, 취업운, 개운법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학업운 먼저 보겠습니다. 편인이 간목으로 들어오니까 이건 예체능 쪽에 관련이 좀 깊다 그랬죠. 그리고 이공계하고 가깝고요. 철학 쪽에도 해당이 되는데 이런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히 공부 효율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크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실제 본인이 그런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조급할 필요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급하지도 않을 겁니다. 식신이 함께 들어오니까.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인성이 특히 편인으로 강화가 되면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제 영상을 볼지 모르겠는데 엄마의 잔소리가 조금 거슬릴 수는 있습니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면 내가 병화일간인데 특히 엄마다 그러면 식신도 함께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에게 잔소리 안 하면 좋겠고요. 특히 비교하면 안 된다. 내 아이하고 성적이 비슷한 친한 친구랑 둘이 놓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이미 병화일간인 자녀가 있다면 본인이 경쟁자를 드러내놓고 있진 않지만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거든요. 괜히 스트레스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본인이 그런 쪽으로 이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학업운은 좀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애운 같은 경우는 조금 예민함이 생길 수 있어요. 편인 때문에. 그리고 질투심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도 높아져요. 왜? 편인도 들어오고 오화도 같이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만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전 소개팅이 참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만남의 장을 넓히기가 좋은 거예요. 식신이 들어오죠. 여유롭게 가까운 사람들과 친구 맺는 기운인데 간목이 병화를 생해주든 오화를 생해주든 이게 식신으로 연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금으로 가잖아요. 편제로 순조롭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만남의 장을 넓히기가 좋아서 소개팅 같은 거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은 오화 겁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경쟁 심리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건 실제로 경쟁해야 하는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근데 이 경쟁을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아니에요. 나를 발전시킬 수도 있잖아요. 내 경쟁자가. 이게 오화가, 이 겁재가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냐 불리하게 작용하냐 이거는 사주 원국에 따라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내 사주 원국에 목하고 화가 많다, 조금 뜨겁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은 경호월이 그렇게 반갑진 않아요. 남하고 경쟁을 하다 보면 내가 분명히 그 경쟁에서 이겼을 때 성과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지만 사주에 목이나 화가 많거나 그래서 뜨거운 사주 같은 경우는 경쟁 속에 노출됐을 때 의외로 성과가 낮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환경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화가 많거나 조금 뜨겁다 이런 분들은 겁재의 부정성이 좀 있다, 염두에 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내 사주에 금이나 수가 많다, 병화일간인데 그러면 겁재를 잘 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는 토가 많은 것도 괜찮아요. 이런 건 겁재를 어떻게 잘 쓰냐, 내가 1000대1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쟁은 남하고 싸워서 내가 이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 싸워서 이긴 다음에 내 걸로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나 금이나 수가 많은 분들이 경쟁에 노출이 된다 그러면 특히 취업할 때 내가 시험도 치르고 경쟁자랑 같이 면접을 봐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런 건 좋게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걸 더 잘 쓰시려면 인적 네트워크를 늘려라, 넓혀라. 뭔 얘기냐? 그 취준생 커뮤니티가 있을까요? 이런 데 들어가셔서 아침에 이제 새벽에 기상하는 거 그런 거 함께 하거나 또는 뭐 모의 면접반 이런 거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이런 거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운을 좀 볼까요? 이건 내가 예상치 못한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출이 좀 많아지는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을 운영하거나 가게를 운영하거나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세금 나갈 거 있을 거고 또는 뭐 장비를 산다거나 지출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또는 직원들을 고용하면 뭐 알바비, 임금이라고 할게요. 이런 것들 좀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시면 좋겠고요. 저는 식신이 편제로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겁제의 부정성을 돌고 싶다면 전문가 네트워크를 좀 활용하자. 그러니까 내가 회사 사장이라면 직원을 뽑을 때 헤드헌팅 회사에다가 맡긴다거나 또는 가게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면 내가 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에게 맡겨서 컨설팅을 받는다거나 뭐 아웃소싱을 하거나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지출을 감안하자라는 겁니다. 약간 지출하는 거 괜찮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것도 일종의 협업이죠. 협력이죠.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을 키워가는 거. 이런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거 좀 괜찮다고 보네요. 직장운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 겁제 때문에 경쟁 심리가 좀 올라갈 수 있어요. 뭔가 내가 승진에 밀릴 것 같다거나 동기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급해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일단 정보 같은 걸 독점하면 안 좋습니다. 그냥 차라리 내가 가진 걸 나눠주는 게 나아요. 약간 계속 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분업 같은 거. 팀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면 함께 하는 게 좋고요. 거기서 충분히 내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그게 좋고, 제가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편제가 들어올 때 차라리 나 혼자 나가서 뭐 식사하고 혼자 산책하는 거 좋아한다 하더라도 가급적 직원들하고 같이 점심 먹고 필요하면 회식도 좀 참여하고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를 다져나가자. 그게 직장운을 잘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개운법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저는 이 겁제의 경쟁 심리에 주목하고 싶은데 사람 인연에 조급해하지 말자. 왜? 관계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겁제가 원래 정제를 극하긴 하는데 경호할 때 들어오는 경금이 좀 약해요. 진토에 생조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 뜨거운 오화 위에 있기 때문에 경금 편제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겁제의 부정성이 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물론 오화가 식신으로 좀 바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사람 인연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혹시라도 재테크를 통해 수입이 생겼다면 기분 좋게 한턱 쏘자. 친구들 불러서 밥 한번 사주고요. 주변하고 좀 나누시는 게 겁제의 부정성을 더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편제를 아름답게 쓰는 방법이 동시에 되기도 해요. 세 번째, 6월 달에 내가 이루고자 했던 계획이 만약에 있다면 저는 이 계획이 조금 늦춰지고 어그러지더라도 실망하고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사주 원국에서 목하고 화가 강한 분들, 갑진년 때 아무리 병화가 진토로 생조가 된다고 하지만 갑목이란 이 기운 자체가 워낙에 강해요. 진토 위에서 생조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갑진년 때 이 갑목이 경호월 때 경금하고 충을 합니다. 갑경충. 그럼 충을 하면 뭐가 깨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갑목이 튼튼하게 진토 위에 뿌리가 있을 때는 갑목의 기운이 더 활성화가 돼요. 경호월에만큼은 더. 그래서 저는 겁제의 부정성 그리고 인성의 부정성을 좀 더는 차원에서 개운법 1번, 2번, 3번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특히 병화일간 분들 갑진년, 경호월, 6월을 내 편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